2026년 1월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숫자들이 발표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좋은 소식 같은데요.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경제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힘들어하는지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2026년 1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작년 같은 달보다 26만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무려 1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해요. 와, 이 숫자만 보면 정말 긍정적인 신호 같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숫자만 보고 마냥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놀라운 성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이번 일자리 성장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어요. 보세요. 서비스업에서만 무려 27만 7천 개가 들었습니다. 전체 늘어난 게 26만 3천 명인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숫자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줄어든 걸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 이 서비스업이 혼자서 말 그대로 하드캐리 한 겁니다. 그럼 서비스업 안에서는 어디가 제일 뜨거웠을까요? 바로 강조,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분야에서만 1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우리 경제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숙박, 그리고 음식점업입니다. 4만 5천 명. 이것도 꽤 뚜렷한 증가세죠. 이제 정말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은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전통적인 두 기둥이죠. 제조업과 건설업. 이쪽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제조업에서는 5천 명, 건설업에서는 무려 12,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한쪽에선 열기가 뜨거운데 다른 한쪽에선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우리 경제 지형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줄어든 건 아쉬운 일이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느려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산업이 뜨고 지는지 봤다면 이제는 그 안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변화의 바람이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따뜻하게 불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숫자는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무려 20만 9천 개가 늘어난 반면에 29세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7만 3천 개나 사라졌어요. 노동시장 안에서 세대별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대들 상황도 한번 볼까요? 30대는 9만 명이 늘어서 꽤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50대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는 소폭 감소했죠. 이게 단순히 청년 대 노년, 이런 간단한 구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그림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존재, 숨겨진 동력, 바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는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어서 이제는 27만 1,000명에 달합니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된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려 90%에 가까운 인력이 딱 한 군데, 바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제조업의 마이너스 숫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 효과를 한번 걷어내고 볼까요? 순수하게 내국인만 따져보면 일자리 순증가는 2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헤드라인 숫자보다는 조금 작죠?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들어낸 19,000개의 일자리가 더해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최종 수치 26만 3천 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전체 숫자를 끌어올린 숨은 주인공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천천히 강조하며
제조업 일자리가 5천 개 줄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준 16,000개의 일자리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21,000개가 줄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린 게 아니고요. 무너지고 있던 한국 제조업의 고용 감소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그 추락을 막아낸 결정적인 방파제 역할을 한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에 한국 노동시장은 한마디로 서비스업, 고령층,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경제 지형,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